되게 초년병 기자 시절에 기업의 회장이 검찰에 이제 할 때 걸렸어. 네. 뭐 그래가지고 막 재판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막 난리가 났어. 그때 제가 그 회사에 출입했는데 어떤 회사 직원이 저랑 친한 직원 왔는데 더블백이라고 하다. 네. 뭐 있잖아요. 군대 더블백. 군대 더블백 같은 걸 훔쳐 가는 거야. 너 어디가? 하고 딱 잡더니 현금이 가방 안에 현금이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쉿. 그러면서 어디론가 휙 가더라고.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만 하니까 기업 이야기 나오면 그냥 화가 아직도 많아. 경험이 되게 그래서 중요해. 그때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수출도 많이 하는데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회사는 전화해서 우리가 좀 안 좋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안 좋다고 기사를 쓸 수가 있냐. 네. 항의를 해야잖아. 네. 그때는 기사가 안 좋으면 네. 무슨 회장님 부재, 실적 망가져 이런 기사가 딱 나오잖아. 네. 그럼 전화해서 진짜 고마워. 너는 우리 편이야. 왜요? 왜냐면 회장님이 부재하는 없어서 바람에. 회사가 큰일 났다는 아. 논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가졌다고 쓰면 쓸수록 전화해서 역시 아. 너무 고마워 막 이러고 제가 그때 실적이 잘 나왔어 한번. 그래서 실적 진짜 서프라이즈로 매우 잘 나왔다 썼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넌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아니 실적이 좋아서 좋다고 썼는데 그럼 뭐라고 쓰냐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나쁜 걸 잡아내가지고 회장님이 올해 어디 들어가 계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올해 너무 많아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회장님이 올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 수출하고 있고 뭐 그렇지. 그래서 아직도 회장님이 뭐가 이슈가 생기면 그 기업의 조직이 뛰어요. 지금 SK도 사실은 최태원님 완전 개인사인데 개인 이혼 소송 아닙니까? 그럼요. 직원들이 뛰어 막 너무 이상하고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내주세요 빼주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 뭐 누가 잘못이니 잘한 거니 뭐 사랑이 죄냐부터 시작해서 뭐 뭘 지켜야 한다 다 말이 되고 말이 맞는 얘기고 토론할 바는 있는데 그 와중에 SK 주주들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 조직이 뛰는 건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래. 맞아. 이 주주들이 이혼에 소송하면 와서 뭐 해줄 건가? 개인 일인데. 전화해야겠네. 주주들이 뭐 이혼 결혼을 할 때는 대주주만 신경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적의 화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것보다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 거고 뭐 그거야 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왜 SK 그룹이 조직적으로 최태원을 도와주냐고. 예를 들면 오너 경영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전 다른 문제 같고 어떤 주주가 있어요. 한 30%의 대주주야. 그 대주주가 의사결정하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30%의 주주가 100%의 마치 주주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야. 의사결정의 그 권한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일이 어떻게 물어보고 하느냐도 현실이긴 하지만 30%의 대주주가 마치 이 회사가 다 내 거인 것처럼 운영한다는 게 문제 같아요. 회장님은 그냥 다 내 거지 뭐 여기 다 내 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주식시켜 뭐 딸내미도 주식시켜 뭐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30%만 갖고 있으면 30% 30%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진짜 내가 가장 회사 많이 갖고 있으니 이 회사는 내 거. 대주주가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문제가 내 게 아니거든요. 30%만 내 거고 나머지 70%는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건데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야. 언더스탠딩은 누구의 회사입니까? 근데 직원들의 직원들요? 언더스탠딩은 대주주의 회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경영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현금화해서 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회장 자리를 물려주는 게 자기가 해봤더니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꼭 우리 아들한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너무 좋거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했듯이 전문 경영이라는 게 없다 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전문 경영인이라는 게 안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다 에브리 기업들이 다 오너들이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오너가 시키는 거 하는 걸로 과장되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전무된 사람이 전문으로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할 때
뭐 알아서 해봤어야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문 경영인을 찾더라도 진짜 잘 안 찾아지는 게 현실. 전문 경영인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있잖아요. 판단력, 소신, 전문성 그런 거를 가지면 그런 걸 이제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 그런 걸 계속 개발하면 과장 이상 못 올라간다니까. 뭘 쓸데없는 걸 계속 개발하고 있냐. 정무적 판단, 눈치, 표현력 이런 게 있어야 승진을 하고 아니 전문 경영인 뽑으면 전무 중에 뽑아야지 그럼 뭐 과장 중에 뽑을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죠. 안 생기는 거가 1번인데 더 큰 이유는 상속세의 문제인데. 나왔다. 진용은 되게 일관성이 있어. 정말 12년을 한결같이 상속 이진우 선생. 그래서 상속세를 높이자 낮추자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되니까 아들한테 일감을 몰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나는 그냥 대주주로 빠져있고 배당만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일을 누가 해줘. 그 일을 해줘야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이게 가는데 도저히 못 물러나. 그러면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 돈 있으면 그 자리에 굳이 안 가도 좋은 일 많아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데 그걸 내가 돈으로 받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어드밴티지가 어마어마한 거. 그럼 그게 돈으로 바꾸는 거지 사실상.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지위. 내가 할 수 있는 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훨씬 많다는. 예를 들면 상속세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맞아. 더 근본적으로 굳이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스. 근데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네. 그러니까 회사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오너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견제가 없어. 예를 들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한테 이 힘든 걸 꼭 물려줘야 될까? 굳이 줘봐야. 예스. 근데 나는 내가 해보니까 야, 이 대박이야. 완전 이건 왕이야 왕. 현대 왕이 있다면 회장님일 것이다. 이런 가정을 네. 하면 이걸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좋은 걸 내가 왜 딴 애한테 줘? 그런 생각이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온갖 짓을 다 이게 상속세도 문제지만 저는 상속세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속세라는 게 존재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 경영을 분리 안 하고 계속 경영에 참여하면서 편법 또는 뭐 솔루션을 찾아서 상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또 이제 꼬아 들어가지고 그럼 상속세 폐지하자는 소리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는 낮추거나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뭐 그게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인 거지. 상속세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 있다는 생각이 너무 좋은 저는 자리다 회장님이. 근데 그러면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럼 이제 나쁜 거냐 좋은 거냐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건데요.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또는 의사 결정이 매우 투명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구조의 회사도 있고 오너가 전횡을 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너가 전횡을 하는 회사는 망하고 당연하지 망하겠지. 의사 결정이 그따위니까 합리적으로 뭐 견제하면서 하는 데는 계속 남겠죠. 우리가 모두 걱정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게 옳다면 그런 기업들만 남을 거예요. 네.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보면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망하는 기업들은 있었잖아요. 물론 있죠. 그래가지고 오너라는 사람들 다 털려놨다가 다시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더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앉은 경우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네. 아주 나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전문 경영인이죠. 오너 없죠. 그렇다고 포스코처럼 막 정치권에서 막 날아가지도 않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이닉스는 안 날아갈까? 포스코에는 계속 뭐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SK잖아요. 하이닉스도. SK. SK가 인수했구나.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되게 옛날 아니에요?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으시다면서. 10년 전 얘기하고 있었어. 하여간 그래서 내버려 두면 당연히 그런 회사가 잘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게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해야 회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세습과 관련된 거는 내가 결정하더라도 평소에는 나머지는 니들이 해라. 그거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문 경영인으로 팀쿡처럼 오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를 쭉 전문 경영인이 끌고 갈 수 있는 실험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문 경영인은 자꾸
갈리고 내면 오너가 뒤에 빠져 있더라도 가서 회장님한테 맨날 보고하고 사실상 회장이 운영하는 체제에서 벗어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다 잘 된 데들은 다 오너 체제인 거지 지금. 근데 사실 안 된 데도 다 오너 체제인데 왜 실험을 안 할까? 왜 안 될까? 근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가정보다 경쟁을 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랐을 때가 훨씬 좋은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 아들이 반드시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는데 그 생태계에서 전문 경영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왜 두각을 못 나타내서 계속 오너 기업들만 있을까? 저는 그거를 오너 기업들이 트라이를 안 해서 예스 혹은 전문 경영인을 하더라도 전문 경영한테 전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 산업이 좀 특수하긴 한데 은행들은 오너 없어요. 역시 오너 없이 합리적으로 하니까 진짜 잘 된다. 잘 된다가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은행은 뭐 워낙 정부가 입김이 세니까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그냥 다르고. 그건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런데 해외의 상황만 봐도 전문 경영이 잘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특출나게 그렇게 잘하고 미국의 기업 문화 자체가 물론 뭐 오너를 그리 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않는 그러니까 물론 뭐 머스크처럼 그런 건 있으나 뭐 그렇게 특출난 오너도 있고 근데 뭐 오너 특출난 이후에 CEO도 그러니까 있고. 창업자 이후에 어디가 그렇게 잘하지? 창업자가 해놨는데 그 다음에 창업자의 입김 없이 그냥 다 전문 경영인들이 해서 잘 나가고 있는 데가 현재 애플인데 그 몇 년 지났습니까 그게? 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페이스북 오너지, 테슬라 오너지, 엔비디아 오너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데들은 전문 구글은 경영이 오너죠. 아니 오너가 있는데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잖아요.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그것도 빌 게이츠 뭐 물러난 지 얼마나 돼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그러니 죄송해요 게이츠 형. 조금 두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KTNG 오너 없습니다. 정부도 없어 심지어 안 날라가. 아니 왜냐면 그럼 뭐예요? 그런 데는 근데 막 두각을 자꾸 나타내고 위에서 떨어지고 예를 들면 갈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처럼 오너는 내가 잘했을 때 강력한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했을 때 이게 다 내 거다. 그거 생각하니까 강력한 인센티브로 갔지. 근데 월급쟁이 CEO가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가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처럼 예를 들면 잘하면 야 너는 그냥 대박이야. 네가 네 회사처럼 운영해. 만약에 성공하면 그냥 네 회사처럼 어마어마한 거 준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렇지, 역경을 그렇지. 어쨌든 이겨낸다는 건데 그 전문 경영에도 똑같아요. 그냥 막강한 인센티브를 주면 거기에서 미친 듯이 하는 거지. 그 인센티브가 근데 왜 안 줄까?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성과 내려고 갱시한적으로만 뭘 하지 않을까요?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잘리니까. 맞아. 상품권 막 10% 할인해서 사실은 많이 이건 한 하고. 10년짜리 내다보고 가야 되는 프로젝트일 수 있는데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2년 내에 뭐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 자기는 인센티브 많이 받고 은퇴하는데 어. 회사는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그거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축구 국가대표팀을 뽑는데 30년 전 국가대표팀의 아들들로 구성해 보자.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 아들들 잘해. 의외로 잘해요. 어릴 때부터 아바피 이어받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축구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럼 되는 거잖아요. 사들이 못했어 봐. 얼마 욕 먹겠어. 딱 그거랑 비유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반증들이 잘 안 나오고 있을까? 2세 3세로 가서 망하는 회사들이 더 많지? 물론 그런 게 있고 오너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거고 오너가 했다가 망한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가 그냥 끝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창업자면.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이제 타고 나면 댓글에 이런 거 나와. 이 개념 없는 놈들. 네. 오너가 뭐냐? 기업의 소유자라는 뜻 아니냐?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주식이 좀 많은 주주일 뿐인데 니네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은 표현임을 알면서도 괜히 이제 심통나서 계속 이런 용어 쓰는 이유가 사실상 오너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오너잖아. 이미 현실이. 그래서 현실대로 부르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하냐는 거지. 공정위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범수가 그래. 네. 김범수가 카카오 오너다. 네. 그 얘기 하잖아. 그거 따지는 해주잖아. 거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그 오너를 견제도 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딱 이 부분 편집해놨다가 댓글 보고 다음 주 커피 타임에 트는 걸로. 그래도 오너 좋겠다. 오너잖아요. 오너? 옥수수. 행복자산 관련. 오너 부럽다. 진짜, 진짜 옥수수 오너잖아요. 부럽다.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제는 우리나라 농사는 안 될 것 같아.
기후가 너무 이상해졌잖아. 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도 이 옥수수는 따면 다 내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 그런-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내가 이 옥수수 밭을 잘 가꿔서 어떻게 할 것 우리 같아요? 아들한테 본인은 예를 물려줘야 들면 그래서 되겠다. 옥수수 밭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옥수수 시장을 자기가 다 먹었어. 네. 전 세계 다 먹었다고 해봅시다. 전 세계. 옥수수 일 이상이야. 옥수수닷컴 회장이 됐어. 그래서 거의 내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 다음이야. 와. 이거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물려줘야지. 아니요. 근데 아들도 둘이 있고 딸도 하나 있고 그래. 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전혀. 그냥 알아서 취직하라고 취직시킬 거야? 그건 아니지 에 않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나눠주지 않을까요? 누구를? 마치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이 지분이라도 회사를 안 넘겨주고 회사를 넘겨줘요? 한 명의 몰빵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아 이걸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잖아. 우주인과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어라는 질문이 낫지. 김현우님을 10년 넘게 봤는데 이렇게 당황하는 전혀 지금부터 새로 생각해야 돼. 아예 생각 안 해봤던 거라 초딩 대답 같이. 초딩 대답 같아. 아니 진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아예 생각해본 적 없으니까 지금 처음 생각해보는. 청산을 해야지. 청산. 현금 청산을 딱 해서 나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 아 그럴 생각이세요? 저는 만약에 내가 왜요? 오너가 돼서 옥수수 수확했어.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청산을 하고 네. 현금을 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청산 어떻게 해? 나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하이닉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사? 누군가 사는 사람 있겠지. 우리나라는 뭔가 기업이 어려웠을 때 자꾸 산업은행 동원되고 공적 자금 투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수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야, 근데 진짜로 좋을 때 팔면 근데. 창업해서 엑시트한 분들 있어요. 나 대박이야. 와, 완전 부러워. 한 뭐 5년 뭐 이렇게 해서 쫙 키웠어. 반짝 키웠잖아요. 그럼 회사 쫙 컸잖아. 탁 우리 엑시트하고 협찬인가에도 그래. 프로 창업으로 어? 오시지 몇 명 않았어요? 있어요. 몇 번. 엑시트하고 M&A로 팔아야지 어. 상장 같은 거 시키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럼 근데 그때부터 또 고생 시작이지. 뭐 그때부터는 또 물리니까 잘 뭐 다 엑시트하고. 그러나 상장에 실패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이 회사가 직원들한테 한 4년 열심히 고생하자고 4년 후에 엑시트하고 3천억에 팔고 그래 난 네이버에 100억씩 팔려고. 나눠주겠다고. 아, 네이버 언더스탠딩. 그렇게 꼬셔가지고 지금 직원들 거기 아 네이버에 매일 밤 야근시키고 막 뭔가 네이버에서 하지 않을까? 완전 그런 느낌이. 네이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막연한 괜히 막연한 기대감? 네이버님?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시트 한도는 양도소득이에요? 그건 미리 알려주면요. 장외 주식을 팔 때는 네. 25%가 그쵸. 세금이고요. 주민세 포함해서 27.5%가 네.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지. 100억에 팔면 어. 보통 처음에는 자기가 창업했으니까 거의 액면가에 봤으니까 원금이라는 게 거의 없을 테니 한 30% 뗀다고 다 생각하면 돼. 떼고. 내가 왜 이거 잘하냐면 미리 다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야, 요게 이렇게 해서 팔리면 그래서 상장시켜가지고 팔려고 그러셨구나. 아니 좀 오히려 더 못 팔지. 왜요? 상장시켰으면 아마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을 거야. 그렇지. 상장되고 나면 뭐 몇 년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못 팔겠네. 팔면 욕을 먹죠 보통. 근데 욕 먹고 그냥 돈 가져가잖아요 대부분.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돈이 없는 게 필요한데 어디가 뭐 있어. 어떻게 돈이 없는 게 어디가 그러니까요. 있어. 욕 먹는 게 큰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뭐 그렇지. 진우 형이라면 팔 수도 있겠다. 욕 먹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아. 또 매일 욕하겠어요 사람들이? 오늘부터 1년 동안 계속 어휴 이주도 주식 팔았어. 어휴 이주도 주식 팔았어. 그 정도 정성이면 뭐. 아 그런 분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잘못 알려진 게 있거든. 진우 형이 주식 팔았다라고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아 그래서 네, 그거 계속 욕하시는 분 있어요? 야 대단한 정성. 한 2년 가까이. 그래, 그렇게 그러면 그러는 말. 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형수님이 그때 좀 잘못 알려졌을 때 그때 짱 박아놓은 거야. 나 몰래? 근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금방 믿어주더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팔았으면 지분이 변동이 있었는데 지분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걸 꽁치기에는 너무 큰 돈이지. 어. 근데 뭐 원래 얼마였는지도 본인도 모를 때고 그리고 기사로 막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더라고. 뒷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다 확인해보고 없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근데 다만 2년 전에 뭐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지난 2년간 얘의 몰골과 행색과 하는 행동을 봤을 때 팔았을 리가 없다. 팔았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뭐라도 티가 좀 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 이제 알려줬으니까 30% 세금인 거는 알았으니까 네. 이제 팔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뭘 팔아요? 좋겠다. 뭘 팔아요?